워렌 버핏은 10년 동안 S&P 500에 투자를 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한 85% 정도 났고 이걸 연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7.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일수록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는 거. 상승장으로 바뀔 적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책의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월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야? 이제 지금 대세 상승장 기다리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트럼프 이후에 뭔가 큰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좀 트럼프에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2월 초서부터 장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제가 쓰는 그래프인데 저는 보통 볼린저 밴드하고 일목균형표하고 120일 이평선을 갖다 놓고 봅니다. 보면은 볼린저 밴드가 확산되면서 2월 초서부터 이 아래 하단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게 경계태세예요. 앞으로는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일목균형표 밑으로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120일 이평선을 뚫고 데드크로스를 보이면서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락 장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한번 우리의 투자 방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선 투자 방법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략이라는 건 투자판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이제 전략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네럴리스트입니다. 또 하나 전술가는 국지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전쟁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휘할 수 있느냐. 즉 한마디로 좁은 장세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전략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합니다만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전략적 분산 투자는 이게 사실상 최고급 전략입니다. 어떤 전술에 앞서서도 어떤 차트 기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거는 판 전체를 봐야 가능한 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면은 시장이 가장 큰 게 통화시장입니다. 통화에 대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채권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 투자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전체의 그림을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일컬어 이제 전략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에서 전략가라 하는 사람은 그 자산운용 자금본부장 정도 돼가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 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에 많은 파트가 있는데 부동산에 배정하는 자금,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배정, 주식 시장, 대체자산 시장에 자금을 배분하는 거를 권한을 갖고 나눠주는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략가입니다. 전술가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각 팀의 팀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전문가, 주식 전문가, 코인 전문가. 이 사람들은 그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가 전문하는 분야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일종의 전술가입니다. 암호화폐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전략적인
포트폴리오의 배분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 자산에서는 60대 40이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에 60% 정도 집어넣고 우리가 그간 안전 자산이라고 일컬었던 채권의 한 40%를 집어넣는 이게 하여튼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호화폐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따올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총 중에서 비트코인이 한 6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한 40% 정도 되는데 보통 전통 포트폴리오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식 60이고 채권 40%였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비중을 보니까는 채권이 70이 돼, 주식이 70이 돼 있고 채권이 30이 됐을 적에는 보통 이럴 때에는 다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식 가격이 막 오르면 오르는 말에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 전략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투자의 원칙을 지켜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과열돼서 오른 거는 오히려 비중을 줄입니다. 그때 일부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격이 떨어진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에 옮겨서 다시 60대 40을 만듭니다. 즉 투자 원칙이라 하는 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사실 이거를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막 올라가는 주식을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떨어지는 채권 같은 거를 담는다는 것도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그간 이 투자 시장에서 오랜 경험치를 갖고 있는 전략가만이 이게 가능한 포지션 조정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전술보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이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에 대부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이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헤지펀드가 엄선해서 고른 액티브 펀드보다 훨씬 수익이 좋다는 거를 내기를 통해서 입증한 사람이 워런 버핏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상황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패시브 펀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암호화폐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미넌스 비중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돼요. 지금 암호화폐 시총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 되고 이더리움이 지금 한 9%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한마디로 지수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 드리면서 이러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어떠한 전술적인 기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의 한 서너 배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변동성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변동성에 노출되는 걸 가장 줄일 수 있을까? 투자의 그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그보다 훨씬 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리밸런싱 투자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워렌 버핏이 한 4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2007년도에 워렌 버핏이 4기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덱스 펀드를 추정할 텐데 헤지 펀드 중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 10년간의 내기를 하자. 그래서 10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서 내기를 제안했더니 그때 여기에 응한 사람이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의 지데스 회장이 여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08년서부터 2017년까지 만 10년 동안 하기로 하고 각각 판돈 32만 달러를 내서 그 64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10년 뒤에 100만 달러로 불어날 수 있게 설계된 그러한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이 택한 것은 S&P 500 지수 추종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헤지펀드 회장이 택한 것은 5개 아주 수익률이 높은 헤지펀드의 그 펀드 5개를 묶어서 그것의 평균값을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헤지펀드가 엄선해서 고른 유망 품목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수 추종보다는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워렌 버핏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워렌 버핏은 10년 동안 S&P 500에 투자를 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한 85% 정도 났고 이걸 연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7.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자기들이 엄선해서 고른 그런 액티브 펀드는 5개 묶은 걸 평균을 해보니까는 그건 연평균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지수 추정 패시브 펀드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하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무섭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알다시피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것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워렌 버핏이 이런 내기를 통해서 그 우수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식시장에 이제 신화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일수록 이 변동성의 무서움을 알고 가능하면 정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서너 배 이상 크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동성은 작고 수익 내는 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게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결국에 가서는 알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더라 하는 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투자분들은 생각보다는 알트코인 투자를 훨씬 많이 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은 갖고 있는 코인의 87%가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를 적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지만은 떨어질 적에는 또 반대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폭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오르는 기간보다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면 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은 폭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다 털리고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좀 줄이고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 그리고 꾸준히 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가는 이런 비트코인의 비중을 최소한도 50% 이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매가능한 분산 투자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변동성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매주 분할 매입함으로써 사는 단가도 평준화를 가져오는 이런 분산 투자를 권하고 이거를 꾸준히 적금 들듯이 하면 나중에는 단가가 평준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처음 투자할 때, 그 다음에 투자하시다가도 뭔가 좀 본인의 자세가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실 때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내 투자법이 변동성 노출의 안전한 투자 방법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몰빵 투자가 아닌 분산 투자로 여러분들의 변동성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투자를 좀 하시다 보면 레버리지도 있고 인번스도 있고 선물도 있고 파생상품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이런 거는 마약 쳐다보듯이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간 오랜 기간에 쌓아놓은 투자 금액을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락장일수록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승장으로 바뀔 적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비중을 좀 늘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하락장을 지속할 때는 내려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거를 손실을 커버해야 될 알트코인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시면서 그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에 대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그래프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지난 5년 동안 계속 도미넌스가 늘어났어요.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미미하나마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설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도 알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이만큼 안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과 동행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98% 정도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쫓아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런 의미에서 변동성이 작고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고, 알트코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더리움을 제외한 메이저 알트코인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사실 지난 5년간 반토막 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비중이 20%였는데 최근에는 9.9%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는 그간 반토막이 났다는 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코인 숫자만 보더라도 지난해 6월 달에 13,000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숫자가 1,500개로 줄었더라고요. 거의 3,000개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즉 알트코인,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이 아닌 소액 알트코인들의 99%는 앞으로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사라질 운명이 99%는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가능한 우리가 그 작은 알트코인들이 급상승을 타면서 몇십 프로 몇백 %씩 튀어서 올라갈 적에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 쫓아가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데이터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떨어지면 좀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이제 기다리는데, 다음번 또 상승장, 코인 상승장이 오면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일단은 그 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은 그냥 반토막 그 이하로 가다가 이제 사라진다. 99%가. 그러니까 그 1% 안에 들어가는 그 코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